허재무 씨 이제 사흘만 자유시간 남았다 이제.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장가 가잖아요. 토요일에. 예, 지금 식장 들어갈 때까지 네.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아니 보통 이제 그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보면은 예. 친구들 선후배 많이 만나는데 그렇죠. 폭탄주 몇 잔이나 먹어요 혹시? 폭탄전 20잔씩 먹죠. 그죠? 텐텐으로? 아, 텐텐으로. 요즘 텐텐으로 먹는 사람 어디 있어요? 죽어요. 그렇게 먹으면. 있잖아. 아니 근데 다음 날 방송 가능해요? 전 방송 전날에는 네. 거의 안 먹습니다. 거의라는 게 그러니까요. 형이 예. 먹자고 하면 먹는데 아니면 안 먹어요. 예. 네,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일본 아사히 신문이 윤석열 대통령이 식사 자리에서 계엄령이란 말을 자주 입에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술자리에서 폭탄주를 꽉 채워서 20잔 정도 마셨고 여당 정치인을 흉보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야말로 창피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수요일 탄핵 전국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아우, 두 네. 분.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이 외신에 이런 보도들이 좀 자주 나오는데 이럴 때마다 걱정되는 건 우리 내국인들은 아니까 괜찮은데 외국인들이 새롭게 눈을 뜰까봐 걱정됩니다. 네, 지금. 뭐 네. 한국의 사자성어는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런 유형의 분들을 우리가 시정잡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게 그 네. 뜻이었구나.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장수환님 같은 경우에도 요즘 보니까 꽁꽁 싸매놨던 그 대통령실 후일담 이런 것들을 방송에 나가서 많이 얘기하시던데 특히 SBS 김태현의 뉴스쇼에서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술을 워낙 좋아하시니까 술을 드신 분들이 네. 저한테 좀 얘기를 해준 게 있는데 대통령이 좋아하는 사람은 꼭 이제 술을 먹다가 네. 야 우리 집에 가자 딱 그런대요. 우리 집에. 네, 가면 이제 아크로비스타 간 거예요. 그럼 거기는 좋은 술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발렌타인 30년 네네. 조니어커 블루 위스키가, 이런 거 딱 하면 딱 다 먹는데 아. 그럼 이 자식 봐라 술 잘 먹네. 여보 저기 담금술 좀 가져와봐. 어우. 그게 이제 마지막 관문을 통과한 거야. 아. 1차 저지, 2차 저지, 3차 저지까지 네. 딱 뚫는 게 담금주. 그걸 다 같이 퍼먹으면 이 자식 너는 내 내 사람? 사람이야. 야. 너는 이제 앞으로 너 그냥 모든 죄를 사해줄게. 네.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자기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거기까지 먹으면은 완전히 뭐 같이 동지 의식도 갖고 있고 네. 술을 중간에 못 먹고 나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네. 거기서 이제 우월감을 느끼는 거지. 술도 못 먹는 자식이. 예? 그럼 저기 한동훈 전 대표한테 아유 콜라 먹는 그지. 제로 콜라. 그러고 이제 아까도 딴 데서 얘기를 했는데 네. 흑기사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흑기사. 그 옆에서 진짜? 이제 술 몇 잔 먹으면 못 먹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폭탄주 10잔 먹을까? 그 그 정도 그것도 세죠. 요즘 못 먹는데 네. 그 11잔째 이제 못 먹고 그냥 두고 있어. 왜 당신은 왜 안 먹나? 그럼 제가 술이 약해가지고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그럼 내 흑기사 해줄게. 줘봐. 본인 기사를 아. 그럼 너 내 손 하나 들어줘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경호초 400잔 먹은 거 아니에요 혹시 흑기사 보니까. 네. 그러니까. 열심히 어, 드시는 거 술대장,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우월감, 존재감, 뭐 이런 걸 성취감 이런 걸 느끼는 것 같아. 뭐 그때 막 해외 순방 갔을 때 재벌들 총수 술 먹고 해롱해롱하게 했다는 오버히트 거 아니야. 하고 막 네. 이런 거 보고 진짜 술도 못 먹는 게 재벌이라고 막. 아. 그래서 막 술로 상대방을 완전히 정리해버려. 저게 90년대 한 중반 후반까지는 통했어요. 그 네. 이후로는 정치권에서도 저런 문화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네. 처음에 정치권에 왔을 때만 해도 저런 문화가 좀 남아 있어가지고 저희도 어떻게 했냐면은 술로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폭탄주 한 3잔 정도 먹잖아요. 서너 잔 먹으면은 화장실에 가서 토했어요. 토하고 난 뒤에 결포수 한 2개 먹는 거야. 위장 바르고 그래 다시 시작하고. 토마토. 왜 뭐 이 정도로 그래야지만이 정치권에 와서 몸담을 수 있는 건달 뭐 이런 식의 이야기 취급받을 텐데요. 그 이후로 노무현, 이회창 이 정도 겪으면서 싹 바뀐 게 보고서 잘 쓰고 브리핑 잘하고 그런 분위기로 싹 바뀌었는데 능력 위주로. 네, 능력 네. 위주로 완전 실무 능력 위주로 바뀌었는데 그 동네는 아직도 이 술래장의 대장지라는 그런 분위기가 남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아사히 신문 내용이 약간 좀 쪽팔린 건 뭐냐면은 그런 자세한 묘사들이 나온다는 게 보통은 그 소포걸이 폭탄주를 만들면 네. 그 잔에 한 반잔 채우는데 꽉 채웠다는 취지의 이런 텐텐주, 묘사가 텐텐, 나오다 텐텐. 보니까 그게 텐텐주예요? 텐텐이 그게 텐텐. 이회창 네. 총재 시절 제가 96년도에 신한국당 입사했는데 2002년도까지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좀 있었어요. 텐텐주. 맞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없어졌는데 와 그래서 텐텐주 드신다고 그래서 대단하시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다음에 저희 회식할 때 제가 네. 용산주 한번 말아드릴게요. 용산 어떻게 만드는 거죠? 예. 아, 비밀이에요. 그건 안 돼. 아 그거는 제조 용산- 방법은 용산에 아. 있는 사람들이 약간 변형해가지고 자기들 그걸 딱 4명 있으면 한 네. 잔씩 4잔 먼저 먹고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 음. 용산주를 한번 말아드리겠습니다. 뭐 계란 4개 넣고 내란 이런 거 아니죠? 내란주 아니죠? 개엄 내란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네. 다음에 듣고 용산주를 만들어드릴게요. 아. 맛있어요. 아니 그리고 이게 술 먹으면서 야당 비판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물론 보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네. 하더라도 여당도 이제 입방아에 올리고 뭐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 예. 이렇게요. 그냥 여당 정치인, 야당 정치인 가릴 거 그만이 아니라 없어요. 예. 바이든도 뭐 쪽팔려서 어떡하냐 그러는데 아 날리면. 다 욕해 다 그냥 네. 모든 사람. 그래서 그냥 특정인은 아니에요. 그냥 음. 다 그냥 본인 네. 외에는 그냥 다 그냥 뭐 하수로 보고 그러는 거죠. 아니 근데 이쯤 되면 제가 생각 드는 게 네. 어쨌든 간에 그 소맥을 먹을 때 자기 돈 카드 주면 사오라고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국민 세금이고 그걸 통해 가지고 또 다음 날에 20잔 마시고 나면 아까 당근주까지 먹었다고 하면 네. 다음 날 업무가 제대로 될 리가 있습니까? 아이고 출근 안 예. 하고 저 그러니까- 펑카 보내면 되지. 그러니까 네. 의전실에서 일정 팀에서 미운 사람은 오전에 보고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냥 신경이 네. 날카로워져 있고 네. 그러니까 술 때문에 만약에 근데 진짜 밤에 그렇게 술을 드셨어. 음. 근데 정말 위급한 상황이 났어. 북한이 쳐들어올라 그래. 그러면 술김에 야! 선제 우리도 같이 쏴. 와 무섭다. 그 역대 대통령들은 술을 정말 안 드셨잖아요. 네. 근데 참 위험한 분이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술을 너무 좋아하시니까 매일 먹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요. 예. 심한 노무현 근데 술자리가 너무 대통령은 길다고. 술을 좋아하시던 분이었는데 예. 대통령 재임 되고 난 기간에는. 이후에는 네. 거의 안 드셨어요. 그 음. 대표적인 제가 선배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외국 순방 이런 거 가잖아요. 수행원들끼리 나가서 또술 마셨는데 뭐 술이 아주 맛있다. 네. 그 대통령께 전화를 드렸대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나 약 올리냐 이런 이야기 하신 적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술을 절주하고 있기 완전 때문에. 이제 예. 끊으셨다고 야, 하더라고요. 얼마나 또 네. 드시고 그리고 싶었을까. 요새 정치인 중에 술 잘 먹는다고 소문난 정치인 찾기가 참 어렵거든요. 없죠. 네. 기자들하고도 그렇게 많이 먹는 사람 얼마나 될까 싶은데 아. 몇몇 안 되지 않습니까? 주호영 의원이 좀 잘 드시는. 아, 잘 드시고. 예. 김무성 네. 대표 그분은 예. 정말 잘 드시고 어. 그 그냥 말통 같은 제가 깜짝 느낌인데? 놀랐던 게 뭐냐면 숙취가 없어요. 아, 그래요? 와, 저랑 같이 그냥 그 당 대표 할 때는 기자분들하고 네. 늦게까지 그랬겠죠. 술 예. 먹고 음. 다음날 아침 저보다 일찍 나와요. 어. 숙취가 하나도 없으시다. 야. 민주당 계열에는 옛날에 이제 손학규 대표, 오, 예, 그다음에 맞아요. 김진표 의장 이런 분들이 유명했는데 손학규 대표는 술자리가 너무 재밌어요. 정말 재밌게 이렇게 사회도 보시고 그렇구나. 예. 아주 평등하고 민주적으로 그렇게 민주적으로 하시는데 다 마셔라. 매일 그분도 매일 드시는데도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업무 네. 보고 하시는 걸로 탁월했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그 술을 마시다 보면은 음. 정치인들이 이제 술로 인해서 생기는 실수들도 솔직히 좀 있잖아요. 그렇죠. 술자리에 그리고 이제 권력이나 권위가 한창 모일 때는 네. 그거를 즐기지만 그게 끝만 떨어지면 누가 같이 술 마셔줍니까? 안 마셔주잖아요. 예. 제가 진짜 정말 얘기를 하면 안 돼. 네. 아니 에피소드 에피소드. 익명으로 하나만 익명으로. 예. 예? 익명으로 하나만 해주세요. 아니, 예. 안 해, 안 해. 아, 왜요? 예. 특정인이 지목이 네. 되기 때문에 안 돼. 아 그래요? 근데 정말 별일이 많았어요. 어. 아, 술 먹다가? 아찔한 순간도 정말 많았고. 아, 우리 박진영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정치인과 술의 에피소드 이런 거 없습니까? 슬픈 이야기도 예. 있습니다. 슬픈 이야기. 예. 알코올 중독이셨는데 검사 출신이세요. 어. 그 오후 한 5시 6시 되면 이제 술 취해가 계셨는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폭탄주 원조가 군 문화와 검찰 문화잖아요. 네. 검찰은 옛날에 그 박희태,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박상천 음. 그 두 분의 유명한 이제 술 문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육사 출신들의 이 충성주 쫙 세워놓고 이제 충성하면서 쓰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화가 이 시작된 건데 이게 사실은 권위주의 문화고 아까 우리 장성철 소장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술로서도 누군가를 제압한다라는 하나의 독재적 위계적 질서 이야기이기도 하죠. 네. 아, 그리고 자꾸 이제 용산조 제조 방법 말씀 그거라도 좀 말씀해 주세요. 용산조 어떻게 만드는 건지. 예. 소주, 맥주, 사이다가 필요합니다. 아, 사이다가 들어가요. 왜 사이다 왜 아. 필요한 거예요? 예. 아주 달콤하고 단맛을 쫙쫙 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이다를 딸라요. 네. 어. 소주잔 한 잔에다 사이다 넣고 따르고 맥주잔에다가 네. 그다음에 맥주를 소주잔에다 넣고 그 맥주잔에 넣어요. 네. 어. 그럼 이게 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끝까지 텐텐주를 만드는데 소주를 막 넣어요. 그럼 대략 2잔 반에서 3잔 소주가 들어가요. 야 많이 들어가네.
근데 이거 쫙 마시면 진짜 그냥 쑥쑥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술을 마시고 달콤한 권력에 취할 수밖에 야. 없겠다는 생각이 제가 지금 드는데 그런 거 옛날에 아니겠습니까? 저급한- 지금? 예. 저급감래라고 비슷한 느낌이 있었어요. 저급한 네. 술 얘기를 아. 했는데 구구영 기자님이 철학적으로 그러니까 받아들이셔가지고 풀어버리네. 대단하십니다. 알겠습니다. 허재무 씨 예. 오늘의 한 장면 어떤 거 준비해 오셨습니까? 그 형이 혹시 네. 그거 아나요? 터키 아이스크림. 알죠, 잘 알죠. 잡아봐라 못 잡겠지. 네, 계속 이렇게 못 잡겠지. 씨름 약 하는 올리는 거 겁니다. 있잖아요. 예. 약 올리는 거. 이게 근데 놀리는 게 한두 번이지. 음. 이게 나중에 빡치면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그 모가지를 이렇게 잡게 돼요. 그렇지, 진짜 그거 열받아요. 화나. 적당히 해야지, 아, 그지? 하나. 예. 근데 왜요? 오늘 대통령이 도망갔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했다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지금 우리 놀리는가 싶거든요. 국민들 놀리는가? 조만간에 국민들이 잡으러 쳐들어가지 않을까. 모가지를 지금 뭐 누가 잡을지 모르겠는데 왜 지금 갑자기 모습을 드러낸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오늘 아침부터 계속 국회에서나 아니면 언론에서 윤석열 도망갔지? 막 그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맞아요, 네. 뭐야, 이씨. 야, 저기 답답한데 좀 산책이나 가자. 그래서 이제 나와서 산책하면서 그 걸음걸이 숨 누가 봐도 쉬어가지고. 윤석열이야. 처음에는 맞나 싶었는데 이거는 맞아요. 100% 예. 맞는 것 같더라고요. 100%예요. 네.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순시도 하시면서 본인 존재감도 좀 손짓도 드러내시고, 하면서. 네, 네. 또 격려도 좀 하시고, 또 안에만 있으면 솔직히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람도 세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보니까 온갖 카메라들이 망원을 땡기고 있어가지고 관저에서 이동하는 거는 뭐 나무들이 많긴 하지만 대체로 발각이 되더라고 보니까요. 예. 뭐 그런 거리로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흔치 않습니다. 김정은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지금 아니, 좀 이러지 않았을까? 야, 내가 옛날에 말이야 누구 잡으러 갔는데 이쪽이 좀 취약한 것 같으니까 이쪽에 조금 더 철조망하고 네. 버스 같은 거 여기 좀 배치 좀 하고, 네. 여기 아주 잘 돼 있네. 이거 누가 여기다 배치했나? 격려도 좀 해주시고 그러지 않았을까? 100만 안 탔으니까 다행이네. 100만 탔으면 김정은인데. 진짜 헷갈릴 뻔했어요. 현장 진짜. 수시 나올 네. 뻔했네. 네. 아니 어쨌든 간에 지금 경찰이 공수처와 함께 이제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거고 공수처가 유효 기간을 공개하지 않는 거 보니까 굉장히 길게 받은 걸로 보입니다. 잡을 때까지? 잡을 때까지로 추측이 되는데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영장 집행을 한번 해야 되는데 네. 좀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원장님 보시기에? 지금 두 가지 썰이 있습니다. 음. 일단은 경호처장, 차장, 경호본부장을 3번 정도 출석 요구를 한 다음에 그들이 출석 요구를 하지 않으면 그들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때리면서 들어간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정설같이 굳어져 있는데요. 이 정설을 뒤집기 위해서 내일 새벽에 들어간다는 썰도 있습니다. 내일 새벽이요. 내일 이게 새벽. 지금 네. 보면은 박정준 처장한테는 10일 날 또 나오라고 세 번째 출석 요구서 보낸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9일이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10일 날 출석 요구서 하고 안 되면은 그다음 체포 영장 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11일이나 12일 정도로 경호처에서 예상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누구나 이제 추론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 내일 새벽이라든가 모레 새벽이라든가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이런 수 이야기도 있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체포 영장 없더라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현행범. 그러니까 들어갈 수는 있는 건데 지금 보면 이 관저 정문부터 그렇죠. 차들이 한두 대가 아니고 일곱 바로 조만 새로 막 거. 이렇게 엉켜놨어요. 네. 못 들어오게. 7대가 지금 거기 네. 배치돼 있고 그 1차 저지선이잖아요. 또 2차 저지선, 3차 저지선 관저 그 현관문 앞에 철조망으로 둘러쌌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그렇게까지 막냐고 창피해 죽겠어요, 진짜 정말. 아니 그러니까요. 어. 예. 비참해요. 저런 대통령, 그러니까 숨은 거 아니에요. 음. 그게 말이 돼요? 본인 대선 전에도 국민 앞에 숨지 않겠다라고 얘기도 해놓고 그렇죠. 또 비상계엄 터트리고 나서 문제가 되니까 법적 책임지겠다라고 당당하게 해놓고. 임하겠다. 뭐예요 이게 지금? 아니 근데 여하간 적법한 집행을 위해서는 일부에서는 뭔가 물리력을 강화해서 뭐 강화해서. 경찰 특공대라든가 강력계 형사들을 포함해가지고 기동대 뒷받침을 받아서 전격적으로 뭔가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음. 예. 지금 대통령 관저 내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정보는 경호처에 있는 늘공들 통해서 나오는 정보다. 뭐 이렇게 짐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200명이 스크럼을 짜고 막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실상 현장에 갔던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200명 안 된다. 숫자가 예.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은 한 40~5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군요. 라는 예.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 경호처 직원들이 한번 밖에 나왔다 들어갔습니다. 퇴근했다가 들어갔습니다. 그 이야기 뭐냐면 외부의 분위기라든가 그리고 가족들을 통해 가지고 걱정어린 시선들을 충분히 받았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극렬한 저항은 앞에보다 좀 덜할 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철조망 치니까 막 두려워하는데요. 철조망 그거요.
이른바 그 가마떼기 몇 장 엎어가지고 가면은 바로 다 통과되고요. 그러니까, 경찰들 네. 차량 저걸 레카차로 끌고 내면 되고요. 경찰 장갑차 타고 진격하면은 바로바로 다 뚫립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그 제가 봤을 때는 장갑차 경찰 장갑차를 이번에 가져가서 좀 밀어야 되지 않을까. 경찰 장갑처럼 네. 잃어버린다. 철조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그걸로 밀어야 네. 그래도 좀 덜 다치지 않을까. 아. 좀 그런 생각도 들고 경찰 특공대도 좀 투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인원은 1,000명 이상은 동원될 것 같아요. 이번에 경호처에서는 근데 소장님 공수처의 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적인 공무 집행이다고 지금 그냥 다 버티고 있잖아요. 트집 잡고 억지 그냥 막 그거는 계속 그냥 무시해도 그러는 된다. 거예요. 다 그러는데 어쨌든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잖아요. 그거를 위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판사 위에. 그냥 그럼 국회의원이 그거 할 수 이의 있어요? 신청도 기각했잖아요. 네. 그렇죠. 원래 변호- 이의 신청도 안 받아준대요. 원래는 네. 대통령이니까 받아준 거야. 예. 변호사들이 그거를 불법이라고 할 수가 있냐고요. 마음에 안 들어도 영장이 발부됐으면 그거는 국가 공권력이 행사되는 거니까 받아들여야지. 그 전까지는 난 비판할 수 있다고 봐. 영장 치기만 해봐라 진짜 내 가만 안 둔다 니들 막 이럴 수는 있지만 발부되면 그걸 따라야죠. 예. 근데 제가 오늘 오전에 경호처의 분위기를 조금 취재를 했습니다. 어떤 겁니까? 예. 갑작스럽게 경호처 중간 간부 이하 몇 분들이 기자회견 할 수도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할 수 있다. 중간 간부 이하면 거의 실무자급일 수 있겠네요. 과장 그 밑에 과장. 네. 경호관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제 경호원으로 쭉 커온 사람들이 이건 도저히 이거는 도저히 이럴 수는 없다. 우리가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을 우리가 아무리 대통령 경호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불법적인 지시에 따라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대요 몇 분들.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혼자 하면 안 된다. 집단화해야 된다. 몇 명이라도 해야 된다. 같이 해야 된다. 2명, 3명이라도 집단화해서 해라. 하려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얘기가 있는 거 보면 어쨌든 경호관들 사이에서는 이게 맞아? 우리가 이러는 게 맞아? 동료가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 걸까요? 윤곽근 변호사가 윤석열 측에 네. 오늘 이제 기자들 불러 모아놓고 얘기를 했는데 기소하거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법원을 지정을 한다면 재판 절차 임하겠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나옵니다 지금. 예. 믿을 수는 없죠. 네. 왜냐하면 그럴 거면 이미 출석했어야죠. 그렇죠. 예. 출석 요구에 출석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저는 시간 끌기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은 끝까지 저항할 것 같아요. 끝까지. 그건 하다 못해 술 먹을 시간이라도 좀 더 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라는 진짜. 생각도 들고요. 원래 궁지에 몰려있는 독재자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 뭐 히틀러, 차우세스코, 카다피 전부 다 지하 벙커에 숨어가지고요. 마지막까지라도 결사항전한다. 한 가닥의 희망이라도 품고 결사항전합니다. 한 가닥의 희망, 하늘이 짜게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반대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라. 이거는 사실은 영장 심사라는 거는 인신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갈림길이 되는 건데 네. 그건 응하겠다고 원래 표면적으로 얘기를 해놨는데 그 배경이 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 40명씩 앞에 모여들고 우리 정광훈 목사가 관저 앞에 집회하니까 응원에 여론조사 봤더니 올라갔어. 40% 나와. 좋아 이거야. 이제는 해볼 만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 좀 거기 고무된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박진영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 끌기다. 그러니까 이제 체포하러 오겠다라고 하니까 네. 이번에는 간단히 물러나야 할 것 같지도 않고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체포하려고 강한 버티기 하겠지. 예. 의지를 표명을 국가수사본부에서 하니까 이거 진짜 체포해서 끌려나가면 이거 무슨 쟁피냐 이거. 그러니까 차라리 좀 시간을 벌면서 자진 출석하는. 그렇다고 내가 뭐 지금까지 체포 안 당했다고 했는데 지금 나가는 거는 좀 우습고 구속영장 청구되고 그냥 기소해가지고 재판정 나오라 그러면 네. 나가겠다. 근데 그것도 정말 나중 일이잖아요. 못 믿겠어요. 아니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자꾸 이제 뭔가 사라졌다는 주장을 사실이 아니라면서 오늘 모습도 보여주고 윤곽근 변호사는 어제도 관저들어서 만났다고 하는데 워낙 대통령실이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입장들이 거짓말이 많았기 뭐 때문에 어떻게 믿어요? 정작 예. 말 집행하러 갔어. 그러면 고양이 뉴스에서 봤지만 뭔가 차가 나가는 모습 이런 그렇죠. 것들이 예, 의혹을 벤치가- 사기에 충분한 네,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예. 보기에도. 저도 예. 이제 월요일에 고양이뉴스 원PD가 네. 같이 나와가지고 현장에서 좀 이야기를 들었는데 윤석열 씨가 탄 것으로 의심된 차량이
합참의장 공간으로 그런 향했다라는 주장을 것 하고 때문에 있죠. 사실 네. 실제적인 뭐 민주당과 오늘 뭐 보도도 있었지만 의심 제기도 있었지만 이거는 충분히 합리적 의심이 가능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설령 오늘은 안에 있었더라도 그때는 나갔다 왔을 그렇지. 수도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분명히 어떠한 통로가 있을 거예요. 지하 통로 있다고 봐요. 당연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와대에서는요. 전시 상태가 딱 되면은 10분 안에 남태령 B원벙커까지 쫙 빼는 이어지네. 네. 지하 차도가 있어요. 거기서 시속 200km, 300km 달려가지고 쫙 빼는. 그렇구나. 예. 왜냐면은 국가 보안 상황을 다 이야기. 아니 그거 다 있어, 다 알아. 뭐 다 나왔더라고. 나도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다 나와가지고 그러면은 이번에 관저 옮기면서도 그런 걸 분명히 하지 않았을까? 그건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하죠. 예. 네. 통수권자니까. 네. 그럼요. 지휘부들은 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원래도 거기 외교부 장관 관사였기 때문에 네. 뭐 있지 않을까. 적어도 국방부의 벙커까지는 연결돼 있지 않을까. 개미굴처럼 이렇게 쫙 퍼져 있지 않나. 뭐 그런 아니 생각이 벙커를 가는 건 좋은데 벙커를 갔다는 얘기를 만약에 진짜 외국에 있는 푸른 눈의 목격자들이 전해 들으면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예. 차우세스코, 까다피, 히틀러 똑같아지는 거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예, 장식하는 이럴 거네요. 때는 예.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밖에서 불을 피워서 연기를 안으로 들어가게 해야 돼요. 너구리 잡듯이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우리 장성철 소장님이 이야기하신 네. 내용들이 핵 전쟁에 맞아요. 대비하는 수준까지도 되어 있다 다 되어 그러거든요. 있어요. 그러면 안에서 몇 개월 머물 수도 있는 거예요. 야. 근데 저는 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잡지는 못하죠. 체포는 못하는데 네. 완벽하게 이제 탄핵 인용은 전 국민이 동의하는 상황으로 이제 흘러가는 오히려 상황이 된다 이런 그런 생각이 것들이, 들고요. 예. 하나 저는 좀 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제안 드리자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말만 윤석열 대통령을 지킨다 하고 그냥 대충 너무 쇼만 하는 것 같아요. 앞에서 예. 저는 앞에 가서 계속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경찰 특공대 왔을 때도 지켜주시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좀 싸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요, 그래서 왜? 현행범으로 체포돼 주십시오.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면책 특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예. 원장님 계속 응원을 하시더라고요. 제발 좀 그렇게 제발 좀 해주셨으면 잘 싸워 주십시오. 제가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아니 근데 저는 그 가서 현장 지휘하세요. 네네네. 그 관저 앞에 모인 40명이 넘는 의원들한테 에이 왜 저기 추운데 들어와서 떡국 좀 먹고 가지라고 대통령실에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뭔 소리예요, 진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지키러 온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관저에 있는 거라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라고 누가 했어요? 김기현 대표가 얘기했어요.